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문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의 뜻에는요, 침대 속에 과학적 원리를 집어넣어서 뭔가 더 편안하게 만들어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도요, 바로 이 가구에 과학을 집어넣어서 뭔가 인간에게 더 편하게 만들어준 그런 가구를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바로 김선환 대표인데요. 김선환 대표는 학원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있다 보니까 이 의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 의자 하나 때문에 공부를 얼마나 편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의자에 과학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도 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김선환 대표는 내가 해보자. 내가 이 의자에 과학을 집어넣어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의자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한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업의 시작은 약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각해보면 참 무모한 일이었죠. 아이디어 하나 믿고 직접 그린 도면 한 장 들고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의자 개발에 나섰으니까요. 누구도 그의 도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좌우로 이제 저기 폭이, 그러니까 좌면 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는 그게 지금 20mm 왔다 갔다 하는 의자가 다 그냥 의자인 거지 과학을 담은 특별한 의자라니. 이걸 좀더 주변에서 쏟아지는 따가운 시선에도 독학으로 설계부터 제조까지 기술을 습득했습니다. 그야말로 독학에 마음먹었던 거죠. 여기 와서 이제 따끈하고 걸리는 이제 그 홈인데. 그 도면도 직접 그리세요, 원래? 예, 독학했죠. 한 6개월 정도 독학하니까 잘 그려지던데요. 컴퓨터에 익숙지 않아서 아직도 펜하고 자를 갖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벌어졌다. 20년간 잘 나가는 학원 강사였던 그는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듯 사업에 도전했고 사업 초기 의자 컨셉을 완성하는 데만 무려 3년이 걸렸답니다. 완성한 도면을 들고 서울 변두리 공업사부터 소규모 공장을 찾아다니며 첫 샘플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낮에는 공장을 다니는 좀 남다른 주경야독의 생활이 이어졌죠. 먹는 것은 할 때 어차피 이게 저기 그 가시 박을 때 지금 문제잖아, 그지? 예. 저기 조립할 때 여기 특히 그가 만들려는 의자는 엉덩이가 닿는 부분의 핵심 기술을 담은 새로운 형태의 의자였습니다. 버리지 말고. 등받이를 중시하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받침 부분을 편하게 해 인체의 피로도를 줄인다는 것이 그가 생각한 의자 컨셉이었죠. 잡아당길 때 이게 불량이 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서. 시간만 나면 공장으로 달려가 의자 완성에 매달렸고 좀 최대한 신경 써서 그러는 사이 그도 생산 현장의 베테랑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을 만큼 전문가가 됐습니다.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현장에 매달리는 건 바로 그때부터 생긴 습관입니다. 이거 우리 신제품인데 한번 앉아보세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의자 자랑을 늘어놓는 것도 그의 오랜 습관이죠. 어때요? 편하죠? 네, 되게 편한데요? 사시겠어요? 사고 싶은데요. 예, 돈밀가루 드릴 테니까 방송국 하면 다 바꾸게 한번 해보시죠. 사장님 만나야 되나? 우리가 이제 뒷부분 고정시키는 것도 처음부터 좀 의자가 잘 나왔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우리가 제작에 대한, 제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예, 허술했죠. 허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참 실수도 많고 고비도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 1호 제품 시작했던 겁니다. 이제 가장 문제점은 이제 이질감이었겠죠. 처음에 앉았을 때 어색함이 가장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어색함을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5년 만에 완성된 첫 제품이었지만 100개를 끝으로 생산 중단에 들어가야 했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첫 제품의 실패는 수업료라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제가 좀 있었지만 5년 사이 설계 실력도 늘고 의자 상식도 늘었으니 그리 미치는 장사는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런 기계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다시금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번 여쭤보러 왔어요.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거 뭐 되긴 돼도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단가도 안 되고 안 되겠네 이거는. 제가 여러 군데 지금 갔다가 거절당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딴 데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생산 파트너를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의자 설계에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죠. 그래도 포기할 그가 아니었습니다. 독학을 불사하며 독하게 마음먹었던 그였으니까요. 사업 자체를 좀 포기하셨을 법도 한데. 예, 저도 그게 좀 아이러니한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요? 아마 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아마 이 만드는 그런 쪽으로 상당히 이제 내재적인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들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서 그 자체를 이제 즐겼던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저기 하고. 즐기는 사람을 이길 자 없다더니 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김 팀장 한번 앉아보지. 1호와 2호 제품이 실패로 끝났지만 마침내 완성된 3호 제품에서 기능과 디자인을 모두 잡을 수 있었죠. 많이 팔릴 것 같아? 예, 대박 날 것 같아요.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대박 나길 기원하면서 화이팅! 화이팅! 자, 박수. 우리가 3호 제품이 완성되자마자 판촉에 나섰습니다. 내놓기만 하면 대박이 날 거란 기대에 가득 찼죠. 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의자거든요. 사장님께서 이 의자를 갖다가 시장에 또 많이 하시니까 한번 좀 과연 시련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근데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사장님 잘 아실 겁니다. 이 갈라진 이 괴상하게 생긴 이 의자를 내놨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로서는 좀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예, 꼭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결과는 시련과 실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없던 제품을 내놨지만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일이란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막막한 일이었죠. 김선환 대표는 참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자를 만들어 본들 팔리지 않았으니까요. 뭔가 유통 채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영업 채널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판매는 그야말로 지지부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김선환 대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냈던 거죠. 그게 바로 수출이었습니다. 김선환 대표가 처음 수출을 시작한 곳은 일본이었는데요. 예상외로 과학과 가구가 합쳐진 이 의자는 일본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의자 5개를 들고서 그는 직접 일본 시장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단 일본 내 유통을 맡아줄 바이어를 물색했죠. 가구상을 이렇게 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딱 앉아보더니 너무 좋다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일본 영업이
시작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 하늘을 나는 것 같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게, 아, 여기 와서 이렇게 알아준다는 게.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첫 거래가 성사되자 빠르게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30대로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까지 저희 해드리면 돼요? 생산 능력 이상으로 주문이 들어왔고 실현과 실망 시작에 움츠렸던 사무실엔 활기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장님. 예. 여기 프란시스 사장님이 지금 전화 왔는데 저희 오더를 더 늘리고 싶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이 9시 35분 도착이네요. 예. 일본 쪽은 아마 좀 많이 활성화 시킬 거예요. 예. 아, 드디어 일본 쪽이 열리겠네요. 아, 예,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아유, 예. 사장님이 많이 고생하시죠. 예. 저희들이야 뭐. 암흑 속에서 찾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첫 수출과 첫 판매에 물꼬를 트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도전이 절대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됐죠. 예. 어느새 일본은 가장 든든한 유통기지로 자리 잡고 있고 그의 제품은 바이어들에게 인기도 높습니다. 언제 공장이 이제 북쪽으로 이전했는지. 12월, 작년 12월 달에. 사쿠네는 12月ですね。 12月。 이, 大丈夫。 선반에서 밑으로. 落ちたんだ。 예, 예. 大丈夫ですか。오랜 거래 덕에 친구처럼 가까워진 이들. 自社物件。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또 친구로서 우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 색깔이 많이 팔려. 일본에서 반응을 일으키고 판매가 늘면서 이것은 차츰 다른 곳으로의 수출로 이어졌습니다. 깐깐한 일본 시장에서 통한다는 신뢰는 수출에 더없이 유리한 조건이 됐죠. 예, 심플.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우리가 이거는 특허를 낸 게 아니십니까? これもこれぐらい動くね。 네. 5センチは。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일본 시장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이를 발판으로 태국과 싱가포르, 러시아까지 시장을 넓혀갔습니다. 우리도 이거 한번 꼭 そうですね。結構新しいものとしては、スタートは少し時間かかったけど、特徴があって、本物であっていいものであれば続くと。 사실 일본 다음 그의 목표는 독일이었습니다. 독일 진출을 위해 교두보로 삼은 곳이 바로 태국이었죠. 유럽인들의 방문이 잦은 태국 시장에서 제품을 알리면 자연스레 유럽으로 확산할 것이란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의 작전은 적중했습니다. 태국에서 전시회와 판매를 시작하고 홈쇼핑까지 두루 공략하자 독일 바이어에게 소문이 전해졌고 거래도 이루어졌죠. 그렇게 국내 시장에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의 의자는 외국에서 더 유명한 의자가 되었습니다. 아, 그 맛으로 사업을 하죠. 그것도 없으면 힘들죠. 예. 어쨌든 예, 그럴 때 참 기분 좋습니다. 예. 수출 100만 부를 넘기고 국제시장에서 인정을 받게 됐지만 여전히 안방에서는 찬밥 신세인 그의 의자 때문에 그는 아직도 고민이 많습니다. 기능성 의자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사실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래도 15년 사업 경력으로 그가 깨달은 건 두드리는 자에게만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예.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다시 시장 개척에 나섰습니다. 아유, 고생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오늘은 오랜만에 병원을 찾았는데요. 저번 주부터 목발을 안 짚고 그의 다리 치료를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의자 비즈니스 때문에 찾은 겁니다. 의자 연구에 도움이 될 의료진의 객관적인 조언을 수집하기 위해서인데요. 다친 다리를 이끌고서 김선환 대표가 등장하니
그의 다리에 시선이 먼저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6시 전에 찍으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의자를 개발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문제점들이 실제 그 얼마 전에 내가 이제 생각한 건데 우리가 신발 같은 거는 신발 하나로 갖고 이렇게 신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의자는 결국 기울어지는데 하지만 그에겐 다리보다 급한 것이 의자 고민. 다리 치료는 뒷전인 채 의자 상담을 늘어놓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겐 그리 낯선 모습도 아닙니다.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의자 면이 하나로 돼 있으니까 이제 오래 앉아 있게 되면 말릴 수 없는 의자 연구에 아낌없는 조언을 내어놓게 되죠. 골반이 저것도 네. 두 개로 네. 되는 게 골반 구조인데 네. 그냥 일반 면에 앉게 되면 이게 몸이 자꾸 돌아가는데 책상으로 몸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옆에서 보면 결국에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가 돼야 되는 게 결국 그 의학 쪽하고 좀 이렇게 콜라보레이션해서 접목을 해야 정말 우리가 인체공학적인 정말 기능성 의자가 나올 것 같은데. 또 그런 기회 항상 찾고 있죠. 아 정말요? 중간중간에 그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전화를 항상 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나름대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그런 시기였죠. 이게 천골인데 여기 천골이고 디스크인데 인체공학적 이론으로 무장하고 전문가 네트워크를 쌓은 후 이렇게 수집한 내용을 직접 논문과 자료집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이렇게 공부하지 누가 의자의 기능적 특징을 강조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죠. 의자를 많이 팔아야 병원 좋아하겠네. 병원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직접 발로 뛰며 여러 홍보 채널을 뚫기도 했습니다. 의자를 알릴 수 있다면 방송과 인터넷, 홈쇼핑 등 가리지 않고 다녔습니다. 공중에 띄웠다는 얘기는 일단 그 상당부분 그게 이제 그 핵심 기술이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래요. 예, 알았습니다. 방송국이 어떤 일이죠? 크라우드 펀딩 쇼에 출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긴장되죠. 잘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10년 전 유통에서 거절당하고 포기했던 국내 시장이었지만 이젠 세계 시장에서 다진 자신감으로 다시금 도전에 나서고 있는 그.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더 고민했던 것은 라운드로 돼 있는데 실제 측정해 보면 한 3도에서 4도 정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긴장 가득한 스튜디오지만 의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 거침없이 열정을 뿜어냅니다. 수술하면서도 그 부분이 이 자리를 위해 15년을 기다려온 것처럼 말이죠. 좌면 자체를 건드려 가지고 기능성이라 공개적으로 제품에 대해 평가받는 자리. 다행히 만장일치로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예, 목표하신 투자 금액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진행하셨어요? 예, 결과가 좋아서 기분 좋습니다. 어떠신 것 같아요? 예, 설명할 때 아쉬운 점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니까 만족합니다. 이제 국내 시장에서 기대를 해도 좋을까요? 아픈 다리지만 훨훨 날아갈 듯 가벼워진 김설환 대표.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리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행복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 직원들 의자를 네네. 보러 왔거든요. 예. 그럼 뭐 또 보신 의자가 있나요? 사무직이니까 좀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거든요. 예. 이 의자를 그래도 요즘엔 이렇게 직접 찾아오는 마니아가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아름아름 소문 듣고 찾아온 한 사람의 고객이 그에겐 일본 시장 진출만큼이나 기쁜 일이죠. 이것은 밑에 스프링 장치가 돼 있어서 항상 한껏 톤이 올라간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지죠? 인정해 줄 때 항상 그 저희 생각하고 공유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죠. 그 정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들죠. 그때는 제가 한 10년 동안 고생한 보람을 그때 느낍니다. 예.
그렇게 높아만 보이던 국내 시장의 벽을 조금씩 넘고 있는 요즘. 자, 한번 잡을까요? 그는 틈틈이 15년 전 그때처럼 개발자 시절로 돌아가곤 합니다. 바로 사물 인터넷과 연계한 신상품 개발이 한창인 건데요. 지금 제 쪽으로 편중돼서 예. 됐고요. 예. 현재 지금 대표님 움직이는 거에 미래의 헬스케어 시장을 겨냥한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데 1차로 완성된 시제품의 막바지 보완 단계. 이렇게 앉으면 지금 예. 이렇게 요 세 개가 지금 요 왼쪽에 감지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네. 앞쪽에 지금 많이 편향돼 있다는 센스 적입니다. 그러면 하루 전체 그 움직임이 또 다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일일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해가 있고요. 센싱되는 걸 갖고 예. 마우스처럼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컨텐츠화해서 테스트 결과는 기대 이상인 듯합니다. 엉덩이가 운동을 할 결과를 보며 목소리에도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는 김선환 대표인데요. 아, 그동안 정말 그 갖고 있던 엉어리가 풀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 안정화 끝나면 뭐 전 세계 어느 시장이든 가서 이제 가열차게 팔아야 되겠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어떤 그런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선환 대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자기 길을 걸어왔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단 한 번도 열정을 놓친 적은 없고요. 본인이 게으러진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한번 생각하면 그곳에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과 도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김선환 대표는요, 늘 노력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주변 사람과 함께 하고요. 또 어울리고요.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의자를 하나 팔아서 돈을 좀 더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선환 대표는 과학과 가구를 팔면서 자신의 열정과 도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성공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